안녕하세요. 만물TV입니다. 오늘은 만통라디오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통라디오를 진행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제가 몇 년 전에 창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업종을 쭉 연구를 했었습니다. 뭐 커피숍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편의점도 있었고, 일단 많은 것부터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기억이 남는 게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편의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의 편의점의 모든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만통라디오는 오디오 중심의 컨텐츠니까 그냥 소리만 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일단 하나씩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중에 하나죠. 자, 세계 그 편의점이 언제 처음 생겼을까라는 이제 기본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편의점이라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편의점은 바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생겼습니다. 1927년도에 텍사스에서 편의점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편의점은 우리 현재 쓰고 있는 편의점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영업시간을 조금 더 길게 했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 그게 아마 기원이 됐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편의점은 1927년도 미국 텍사스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겠죠. 바로 우리나라는 언제일까? 자, 우리나라는 더 짧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짧아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편의점은 바로 언제 생겼냐면 제가 태어났던 바로 그 해입니다. 1982년도 서울에서 롯데세븐이라는 편의점이 처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롯데세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대 흐름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폐업이 몇 년 있다가 폐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초의 편의점은 1982년도 롯데세븐이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이제 재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편의점을, 우리나라 위주의 이제 편의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메이저급 편의점가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세한 편의점이 몇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세적인 이런 몇 개의 브랜드는 일단은 제가 설명해서 제외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정보도 너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메이저급, 여러분이 흔히 듣고 있는 그 메이저급의 바로 편의점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계 일이죠. 일단 업계 일인데 요즘에 조금 빼앗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일단 GS25가 있죠. GS25. 일단 GS25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게. GS24가 아니라 25잖아요. 보통 편의점은 24시간 하니까 GS24가 아니라 왜 25일까? 그런 궁금한 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또 그 연구를 분석을 해봤는데, GS25 같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4시간에다가 1시간의 서비스 개념을 더한다. 즉 24시간보다 더 큰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의미에서 GS25라는 그 네임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이제 CU죠, CU. 자, 이 CU 편의점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요 근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자, CU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CU 편의점이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패밀리마트였습니다. 예, 패밀리마트 기억나시죠? 이제 그 패밀리마트가 일본 브랜드 패밀리마트의 라이센스를 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CU라는 브랜드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현재 우리나라 1위는 아마 CU가 탈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CU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어로 see you again, see you again은 그 CU와 그 다음에 편의점, CVS라는 게 편의점이거든요. 그 CVS라는 편의점을 합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CU라는 네이밍을 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을 가볼까요? 자, 우리 세븐일레븐을 또 설명해 줄 건데, 그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계 최초의 편의점이 세븐일레븐입니다. 원래가. 근데 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일본에서 지분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븐일레븐은 일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븐일레븐의 또 네이밍이 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힘보다 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927년도에 세계 최초의 편의점이 생겼는데, 원래 이 식료품 가게인데, 이 식료품 가게의 신선도를 신선도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업시간이 언제부터였냐면, 바로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래서 세븐일레븐인 겁니다. 그래서 상호를 이제 세븐일레븐으로 바꿔서 강조해서 이게 지금까지 네이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이마트24죠. 이마트24. 요즘 많이 또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위드미였죠. 위드미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마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름을 과감하게 네이밍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24가 현재 네이밍이 됐고, 중요한 거는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낚시성일 수 있는데, 그 24가 24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고, 이마트24는 24시간을 의무적으로 영업을 안 해도 됩니다. 계약 조건 자체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미니스탑이 있죠. 미니스탑. 자, 원래 미니스탑은 요즘 좀 안 보이겠는데, 한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미니스탑이 좀 있었는데, 자, 미니스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니스탑, 그러니까 잠시 멈춘 뒤 다음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편리한 편안한 쉼터를 지칭하는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그 물건 자체가 먹을 거 위주로 있겠지만 좀 실용적인 물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니스탑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이저의 5개의 그 편의점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원래 GS25가 압도적으로 이제 조금 1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 몇 년 전부터 CU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편의점 시장이 CU하고 GS가 거의 원탑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중간이 세븐일레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이마트와 미니스탑입니다. 예, 이거의 기준은 제가 나눈 건데, 그 나눈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맹점 수예요. 가맹점 수에서 제가 이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CU하고 GS 편의점이 가맹점 수가 12,000에서 13,000개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일단 CU가 많이 치고 올라왔죠.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중간이 세븐일레븐인데 보통 9,000개, 9,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24, 그 밑에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맹수가 적었는데 이것도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3,500, 3,000 중반 정도의 가맹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떨어진 이제 미니스탑이 한 2,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맹점 숫자가. 창업을 하실 때, 특히 편의점 창업을 하실 때,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편의점이라든지 또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할 때 가맹점 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창업편에서 또 자세히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의 기원과 그리고 편의점의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재미로 듣는 거니까 또 혹시 편의점을 창업하실 분들은 또 이런 부분도 찾아서 공부해서 분석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업종마다 CU라든지 GS마다 또 특징이 있어요. 그 편의점마다 그 특징이 있고, 또는 가맹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비교한 다음에 상권에 맞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편의점 내용이었고, 두 번째 주제를 나가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꽁돈을 버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 중에
꽁돈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생겼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제 아는 지인이라든지 후배들이 요것들 많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통라디오에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가볍게 듣고 한번 검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겁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일단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토탈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300만 원 수준의 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잘 캐치하셨다가 요건에 맞으면 한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취직을 준비할 수 있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자영인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이건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청년들, 그래서 청년이라는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취직활동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학원도 다니고, 뭐 교재도 사고, 그런 비용을 이제 카드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0만 원 정도인데, 일단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면, 일단 나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당연히 미취업자야겠죠. 예, 미취업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됐어도,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한 지 5년 됐어. 근데 내가 지금 백수야. 신청 못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이따 표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이는 뭐 쉽게 이해할 것이고, 아까 학교 부분을 좀 얘기할 건데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포함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포함시켜 줍니다. 그리고 병역기간도 군대 갔다 오면 그 병역기간만큼 연장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분, 즉 휴학 중인 분, 보통 대학교 졸업 바로 안 하고 휴학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안 되고, 졸업 예정자도 안 됩니다. 졸업 유예자도 안 됩니다. 일단은 졸업을 했거나, 중퇴를 했거나, 일단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2년 안에 신청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취업 상태를 볼 때, 내가 사업자야, 내가 장사를 해. 당연히 그분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저는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래서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은 네이버에서 온라인 청년센터를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온라인 청년센터. 거기에 들어가시면 맨 하단 첫 번째 아주 큼지막하게 써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양식을 다운받고 서류 접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같은 경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째 기준 중위 소득,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요거는 보통 뭐 건강보험료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3인 가족이야. 그럼 건강보험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보험료가 3인 기준으로 14만 원 미만.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7만 8천 원 미만. 요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에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인 가족 수의 그 가격을 비교해서 그 이하일 겁니다. 대부분. 그 이하의 가격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잣집이 이걸 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혜택 내용을 볼 건데, 이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급되냐? 무통장 입금이 아니라 체크카드를 줘요. 예, 체크카드를 줍니다. 체크카드는 아마 신한카드하고 하나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요. 체크카드에 매월 1일 날
바로 5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로 쓰는 거예요. 대신 현금 인출 안 됩니다. 그리고 유흥이나 도박업소에서도 안 됩니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좀 문제시가 됐었죠. 이걸 탄 사람들이 게임기를 샀어요. 플스를 사고 막 그런 내용이 하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쓰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그건 어차피 국가 정책이고 쓰는 사람이 양심에 맞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에 조금 허점이 보여진 거죠. 다음에는 좀 이게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세금 낭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돈을 좀 아껴서 차라리 노후 복주에 쓴다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내가 3개월 차까지 잘 탔어. 그런데 내가 취업이 됐어. 그럼 나머지 돈 못 하겠죠? 아닙니다. 내가 이 혜택을 받는 순간, 받는 동안 3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혜택을 받고 내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내가 근무를 하면 나머지 자녀금에 대한 현금 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예, 도중에 취업이 되면 3개월 근속 시 50만 원이 지원이 따로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되면 또 보너스를 받는 거죠. 50만 원을. 그 다음에 신청 접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출 서류는 이제 구독활동 계획서, 나 어떻게 구직활동 하고 있다라는 그 계획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예비교육이 있어요. 이 오프라인 예비교육은 꼭 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예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 받으면 일단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예비교육은 한번 내가 이거를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 중도 변경이 안 되니까 꼭 자기가 위치에 가까운, 위치에 용이한 예비교육 장소를 선택하신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비교육 참석을 막 혹시 안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탈락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교육이 수료가 돼야만이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혜택을 다 받고 이제 매월 20일까지 이제 구독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웬만하면 다 통과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매달 1일날 입금이 탁 되고 50만 원. 진짜 좋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자기 동생이나 후배나 또는 뭐 형이나 본인이 이 나이대에 있다. 그리고 직장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은 한번 도전하시면 거의 돼요. 예, 거의 됩니다. 예. 그리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1350으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청년지원센터에 연결이 되니까 그쪽에서도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에 대한 그 여부사항을 모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거기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그 소득 건강보험료가 알려줘요.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알맞는 요건에 맞춰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맘턱 라디오를 진행해 봤는데요. 첫 번째, 편의점의 상식, 편의점의 모든 것. 두 번째, 청년들 꽁돈 받는 법. 꽁돈 아니죠.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 그러니까 구직을 위해 지원금을 든든히 받는 바로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만통 라디오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 재생 목록에 폴더별로 묶어놨습니다. 컴퓨터, 게임, 라이브, 라디오, 기타 등등등. 한번 시간 나실 때 재생 목록을 꼭 한번 눌러보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영상을 찾아서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물TV의 만턱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